마음을 지켜주는 지킴이?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돕는 사람들. 저희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구나. 정신질환자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같이 이제 삶에 있어서 같이 나가는 동반자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동반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입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죠.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마음, 즉 우리의 정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거식증, 수면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장애인들의 증상을 관리하고 사회복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활약하는 안성희 부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활사에서 가족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그런 생활 환경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입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오늘 봤고요. 네. 오늘 그 알코올 문제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알코올 문제가 좀 심하세요. 그렇죠. 이곳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를 관리하는 김은수 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가장 기본 업무는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입니다. 보통 이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이제 관내에 위치한 주민센터,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보건소, 병의원 등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주고요. 저희가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제 현장 방문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임상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평가 통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은 이제 센터에서 이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에서 이분은 상담이 필요하다, 우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지속적으로 상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각 사례마다 환자 개인과 가족력, 예후, 사회 환경과 같은 의료 정보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함께 논의한 후 협력해서 다각도로 환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각 다양한 서비스 연결을 시작을 합니다. 병의원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 그리고 관공서도 포함하고 재활기관이나 직업, 주거 같은 다양한 서비스 연결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약물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직접 상담도 일부 제공하게 되고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치료 계획을 현장에서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정신보건 관련 수련기관에서 또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를 하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또 임상적인 실천 기술 이외에 또 정신과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또 지역사회와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진취적이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적성이 필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보람되는 경우는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증상으로 인해서 집에서 운둔하시고 위생관리도 안 되시고 대인관계도 안 되시고 그렇게 좀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이 저희를 만남으로 해서 저희가 개입이 들어감으로써 조금씩 변화가 되시는 거죠. 뭐 집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오고 위생관리가 안 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옷이나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거나 그리고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게 좀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아, 저희가 있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구나. 그때 참 보람됨을 느끼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에서 활약하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치료 중심인 의료기관과 다르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예방, 치료, 재활, 정신건강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가정방문을 통해 질환자를 관리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보건 관련 기관에서 일정 기간 트레이닝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영역, 법무부라든지 검찰청, 또 군부대 그런 영역에서도 정신건강 문제랑 관련된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갖고 있지 않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으로 우울증이나 또 그런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받는 친구들을 또 예방적인 접근을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귀시설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서울의 한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훈련, 직업재활훈련 등의 재활 서비스와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복지관에 이제 방문해서 자원봉사하면서 사회복지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후 이후에는 이제 좀 정신장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정신보건 수련도 같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보건 수련을 좀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대상자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같이 이런 동반자적인 역할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입소 초반 내가 처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진단을 위한 상담을 한다면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재활 계획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상자분들이 지역 내에 결국은 복귀를 해서 내가 정말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내에서 이제 단기 집중 재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내에서 그래서 사회복귀 시설에서 이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먼저 이제 입소를 하시고 나서 이제 상담이나 이제 심리 평가를 같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서 이제 개별화된 재활 계획을 같이 세우게 되고요. 그에 맞는 개별화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프로그램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들과 함께 인근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직접 서류를 신청해 보는데요. 아직 서툴지만 김현애 팀장의 지도 덕분에 무사히 서류를 뗐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 발급 신청이나 금전 사용 등의 사회훈련과 일상생활훈련 등을 돕기도 하는데요. 정신질환자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어울려 음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미술, 공예, 음악, 운동, 연극을 하는 게 정신질환자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지 알고 직접 가서 이용도 해보고 나중에 내가 오늘 갔었던 주민센터처럼 주민센터에도 찾아가서 스스로 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여가 자원도 한번 찾아봐서 내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돕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요즘엔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선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할까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DSM-5 진단 기준에 맞춰서 양극성 장애가 어떻게 진단 내려지는지, 그리고 주요 특성들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그 편견이라든지 선입견들을 함께 나눠봄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각의 전환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어떠한 문제 행동들이 정신질환으로 진단되는지에 대한 수업인데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할 때 기초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정확한 증상과 원인을 알아가면서 그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되고 그런 편견이 깨지는 것 같았어요. 네. 저에게 많은 지식의 폭을 열어줘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정신보건에 대한 지식과 실습 교육을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워갑니다. 기본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그 과목을 통해서 정신보건사회복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정신장애 진단 기준이라든지 특성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각적인 측면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습 경험을 통해서 나랑 정말 잘 맞는구나, 그리고 내가 재미있게 느꼈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또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의료적인 개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질환 문제가 그 사람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사회복귀시설, 요양원 다양한 분야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님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같은 것들 그런 예방 차원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한 그 역할들은 점점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투철한 직업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생활훈련이나 직업훈련을 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먼저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 후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주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통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길도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요즘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 정책도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귀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련 기간과 자격증 취득까지 험난한 길을 거쳐야 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하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싶다면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